쿠바는 카리브해 지역의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카리브해 멕시코만 대서양이라는 세계의 주요 해양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쿠바는 4개의 큰 군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중 쿠바 자체가 가장 크고 국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섬입니다. 쿠바의 수도는 라아바나이며 이 도시는 쿠바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카리브 지역 전체에서도 가장 큰 도시입니다. 라아바나는 또한 미주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쿠바는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 인상적인 해변을 자랑하지만 어두운 면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이 매우 어렵고 무려 4가지 통화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며 식량을 구입할 때 여전히 배급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쿠바의 어두운 면을 함께 살펴봅시다. 16번, 쿠바산 시가의 높은 가격. 시가는 자유와 권력을 상징하는 고급 시하우품으로 특히 상류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시가 중 하나가 바로 쿠바산 시가입니다. 시가는 건조된 담배잎을 말아서 만든 담배로 일반 담배보다 훨씬 큽니다. 쿠바는 담배 재배가 활발한 나라로 하바노 시가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 수출되는 최고급 제품이며 국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쿠바의 시가 제조 문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 잎은 품종, 형태, 품질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고도로 숙련된 마리공에게 전달됩니다. 이들은 쿠바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습니다. 쿠바 시가의 유래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경호원 비엔베니도 치초 페레즈가 이 시가를 접한 후 제조자 에두아르도 리베라에 대해 알아보았고, 피델 카스트로는 그와 마리공들을 수도 외곽의 옛 성으로 데려가 특별한 시가를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을 세웠습니다. 쿠바 시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담배 제품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고급 하바노 한 상자는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시가가 완성되기까지 씨앗에서 마리까지 약 500단계의 수작업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바노 SA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의 쿠바산 시가를 독점 공급하며 수도라 아바나에서 5일간 시가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축제에는 코이바 파타갓, 푸만, 로메오, 주리에타, 몬테크리스토 등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70개국 이상의 시가 애호가들이 이 축제를 찾으며 시가를 시음하거나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부 피나르델리오 지방의 유명한 담배 농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장인의 시가 제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원하면 자신만의 시가를 말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쿠바 시가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 번쯤 시도해 보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6번, 복잡한 지불 시스템. 쿠바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이나 카드의 문제가 아니라 4가지 서로 다른 통화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2021년 쿠바 정부는 2가지 국가 통화를 쿠바 페소와 달러에 연동된 전환 가능 페소로 통합했지만 오히려 4가지 통화 체계가 생겨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통화 간 가격 왜곡으로 인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식당 상점 서비스에 따라 쿠바 페소 달러 유로, 그리고 2019년에 정부가 도입한 가상화폐인 MLC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MLC는 달러를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국가 운영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현금 달러로 다시 환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쿠바 페소에는 기업용과 개인용 2가지 공식 환율이 존재하며 거리에서는 또 다른 비공식 환율로 더 많은 페소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쿠바의 지불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4번, 현금만 가능. 쿠바에서는 현금이 왕입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는 쿠바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지불은 현금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는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화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10%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관광객을 위한 ATM이 있지만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더라도 공항 환전소가 가장 환율이 좋습니다. 13번, 쿠바인들은 매우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쿠바인들은 성인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숭배받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라자로 성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라자로 성인은 지상에 있을 때 심한 종기로 고생하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떠돌이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아주며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라자로 성인의 형상은 누더기 같은 노란 옷을 입고
책 넓은 모자를 쓴 채 개떼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많은 쿠바인들은 그의 조각상을 집 안한쪽 구석에 두고 매일 동전을 놓아둡니다. 매년 12월 17일 나자로 성인의 날이 되면 그 동전들을 모아 와인, 촛불, 사탕, 담배 등을 구매해 제물로 바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 라자로 성인의 사진을 두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외에도 쿠바인들은 다양한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부부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날 경우 남은 배우자는 고인의 키를 재었던 실을 자른 뒤 그 조각을 관 속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인이 살아있는 배우자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우연히 말똥을 밟으면 행운이 온다고 여기는데 지방에서는 말이 주요 교통수단이라 길에 말똥이 흔하기 때문에 이 행운 은 종신으로 따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풍습 중 하나는 학생들의 부적놀이입니다. 시험 전에 교사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냉동실에 넣어두면 시험을 잘 본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부적 풍습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전통입니다. 대부분의 쿠바인들은 해외여행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해 전날 밤이면 실제로 여행을 가는 것처럼 캐리어를 끌고 거리로 나섭니다. 이 믿음은 너무도 널리 퍼져 있어 새해가 지나고 나면 거리에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드럼을 치며 앞장서는 사람을 따라 일렬로 행진하며 거리를 걷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쿠바의 믿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2번 낡은 인터넷 환경 2011년 기준 쿠바 정부는 전체 인구 중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이 25%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고 공공 와이파이 존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쿠바에서 인터넷 접속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2018년 1월 기준으로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공공장소는 약 500개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또는 모바일 인터넷은 여전히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1시간 인터넷 이용 요금이 약 $2인데 당시 평균 월급은 17, 30달러였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은 국영 매장에서 $200에 판매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쿠바인들이 USB 데이터를 저장해 서로 공유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쿠바 통신사 이텍사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일 100만 명 중 약 15만 명만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근성 부족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랜 경제 봉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쿠바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점도 큰 원인입니다.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역시 쿠바 사용자에게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으며 스카이프와 왓츠앱 같은 앱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웹 버전으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쿠바의 이런 인터넷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0번 주요 교통수단은 마차와 자전거. 쿠바의 교통법규는 매우 엄격하여 운전자들은 최대 시속 100km 이상은 거의 달리지 않으며 마차를 앞지르려 할 때 마주오는 차량이 보일 경우 추월을 망설입니다. 심지어 폐쇄된 철도 건널목에서도 무조건 멈춰 양쪽을 살핀 후에야 소호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8회 정지라는 노란 삼각형 표지판이 보이면 반드시 몇 초간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 곳곳에는 교통경찰 검문소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증 및 차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는 대부분 자동차만 보이고 오토바이는 드뭅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마차와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쿠바 도로에서는 손을 들어 차를 세우는 히치하이킹 광경이 자주 보이며 많은 운전자가 실제로 차를 세우고 태워줍니다. 이는 정부 차량임을 뜻하는 파란 번호판을 단 차량은 같은 경로의 사람을 무료로 태워야 한다는 법률 때문입니다. 아바나에서는 이러한 차량이 승객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대중교통 부족으로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몰리지만 질서를 잘 지키며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타고 만차일 경우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쿠바인들에게는 급한 기색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10번 쿠바인의 해외 이주. 수십 년 동안 쿠바는 자국민의 해외 이주를 제한해 왔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많은 쿠바인들은 고국과의 연계를 유지하거나 서류를 갱신하는 데 있어 관료적 장애물과 과도한 수수료로 불만을 토로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단 1년 동안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다 체포된 쿠바인은 무려 27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합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이주 사태로 미국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비자가 필요 없는 니카라구아로 입국한 후 인신매매 조직에 돈을 주고
미국으로 미입국하는 방법도 흔히 이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당 최대 7,000달러가 소요되는데 쿠바의 평균 월급이 약 157달러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쿠바인들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기 위해 고국을 떠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이주는 이미 붕괴 직전인 쿠바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가족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9번 경제 위기. 쿠바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량과 연료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과 사탕수수 산업은 아바나의 주요 수입원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사탕수수 산업 역시 수확기를 놓쳐 평년 대비 단 66%의 생산량만 기록했습니다. 2024년까지 쿠바는 5년 연속 경제 위기를 겪으며 외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산량은 급감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연료 부족과 정전 사태의 반복입니다. 쿠바는 대부분의 식량과 연료를 수입하지만 팬데믹 이후 관광 수익이 급감하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외화 수입이 막히면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쿠바 농업부 장관 이델 헤수스 페레즈는 2023년 한 해 동안 돼지고기 쌀콩의 생산량이 80% 이상 감소했으며 달걀 생산량도 5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는 봉합사 솜거즈와 같은 기본 의료 용품조차 부족하여 2019년 대비 수술 건수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필수 의약품의 68%가 부족하거나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차량이 부족한 쿠바에서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 역시 연료 부족과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마비 상태입니다. 장관들은 국내 화물 운송량이 2019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산업 전반이 35% 수준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가 없어 농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모두 마비되고 있으며 이제는 관광객마저도 연료 구매를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합니다. 여기에 정전 문제까지 겹쳐 쿠바인들은 매일매일 때로는 매시간 정이 없는 생활을 견뎌야 하며 이는 정치적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번 낙후된 호텔들. 쿠바의 관광 인프라는 광고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호텔 등 사업 운영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공공투자 중 상당 부분을 호텔 건설에 쏟고 있지만 실제 주거 상황은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쿠바의 호텔과 식당은 시설이 열악하고 필수 물품이 부족하며 렌탈 관광 서비스의 품질도 매우 낮습니다. 쿠바를 방문하면 주요 관광 경로 곳곳에서 낡고 무너질 듯한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쿠바 국민이 수십 년간 겪어온 주거 위기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공공 인프라, 건축 유산, 보건, 급수 조명, 위생 쓰레기 수거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쿠바의 도시들은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7번 형편없는 서비스. 쿠바의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밝은 미소나 빠른 서비스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미소라는 개념 자체가 근무 시간 중엔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관광지에서는 직원 교육이 잘 되어 있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무례하고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쿠바에서 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역번 코카콜라 판매는 불법이었다. 혹시 코카콜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쿠바는 이 음료에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북한과 함께 쿠바는 세계에서 코카콜라 판매를 금지한 두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금지는 거의 60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2015년에 들어서야 해제되었습니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탄산음료는 투코라라는 제품으로 캔이나 플라스틱 병에 판매됩니다. 간혹 멕시코산 코카콜라를 파는 가게도 있지만 가격은 2배 이상입니다. 물 한 병 구하는 것이 코카콜라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쿠바에서 럼주는 시내 상점에서 풍부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합니다. 5번 쿠바에는 최신 자동차가 거의 없다. 쿠바를 방문하면 거리 곳곳에서 수많은 복고풍 자동차들을 볼 수 있어 놀라게 됩니다. 이 차량들은 쿠바 문화의 필수적인 일부로 여겨지며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현재 쿠바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대부분은 1950년대 이전에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소련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신 차량은 매우 드뭅니다. 쿠바는 2009년부터 중국에서 세단 차량을 수입해 경찰차, 택시, 렌터카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는 쿠바 국민들도 국영 대리점을 통해 신차 구매가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가격이 매우 높아 접근이 어렵습니다. 쿠바에는 약 60,000대의 빈티지 자동차가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포드와 쉐보레입니다. 또한 소련의 영향을 보여주는 라다 차량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독특한 자동차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4번.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 사용 금지. 2016년 쿠바 국회는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을 공공 건물이나 기념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생전의 개인 우상화를 원치 않았던 피델 카스트로 본인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델 카스트로는 생전에 자신이 동상이나 광장 이름 등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아바나 정부는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을 단체 광장, 공원거리 메달 훈장, 명예칭호 등 공공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미지로 동상 기념 표지판 등 기념물을 제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술 작품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등 예술적 표현에서는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의 혁명적 경력을 기리는 공공행사에서의 이미지 사용도 허용됩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번 쿠바의 아이언맨. 쿠바의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32세의 리노 토마세는 매일 망치로 자신의 몸을 1000번씩 때리며 단련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거리 공연 예술가로 2020년 콘크리트 벽을 주먹과 팔꿈치로 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등에 사람을 태운 채 푸시업을 하거나 망치로 자신의 손목 주먹 정강이를 때리는 퍼포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때로 관중에게 직접 망치를 들게 하여 자신을 때리도록 하며 자신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토마세는 15세 때부터 망치를 이용한 신체 단련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수백만 번 망치로 자신을 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2번. 배급카드 사용. 쿠바에서는 여전히 배급카드가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급카드는 1962년 3월 미국의 경제 제재 이후 처음 도입되었으며 쿠바인들은 이를 라 리브레타라고 부릅니다. 20페이지로 구성된 이 작은 책자는 약 360만 가구에게 매달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도 쿠바에서는 배급카드를 통해 국가 운영 상점에서 쌀, 우유빵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쿠바인들은 배급카드와 추가 지불을 결합하여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부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는 1인당 기준에 따라 할당량만큼만 구매할 수 있으며 초과 구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배급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며 이들은 오직 일반 시장, 슈퍼마켓, 쇼핑센터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 시민 1인당 닭 한 마리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기, 비누 등의 소비를 통제하고 있으며 쌀콩, 달걀, 소시지 등도 배급카드가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1번. 빈티지 자동차 수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쿠바의 모든 주에는 빈티지 자동차 클럽이 있습니다. 이곳은 생산 이후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오래된 차량들의 집합지로 1905년식 캐딜락 같은 국보급 차량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클럽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수는 색 31대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빈티지 차량이 쿠바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클럽들은 아바나 도시 역사 사무국의 관리 아래에 있으며 차량 수리나 부품 교체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거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수리나 교체는 공식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들 클럽은 매주 일요일 아침 아바나에서 빈티지 자동차 퍼레이드를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티지 차량들은 현재 부품 생산이 중단된 경우가 많아 수리나 부품 교체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쿠바에서는 차를 가진 사람이 곧 정비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차량 소유자들이 정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자산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겉모습은 고전적인 빈티지카이지만 실제 엔진은 현대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 미쓰비시, 토요타의 것들로 교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디젤 엔진을 장착하는데 이는 연료 효율이 높고 외부에서 구하기 쉬우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차량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많은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를 하루 40, 60의 장거리 렌트로 빌려줘 한 달에 약 1000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며 야간에는 택시 운전으로 추가 수입을 올립니다. 쿠바의 택시는 막기나 마퀴나
와 코코초초라 불리며 다채로운 색상과 오픈카 형태의 빈티지 차량들입니다. 이제 쿠바의 여러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쿠바에 살아보거나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